김무진이 8년 동안 붙들고 살아온 그 이별의 이유가 사실은 누군가 그의 손에 억지로 쥐어준 가짜였다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날 밤 거리 한복판에서 마주선 한규림은 김무진 앞에서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생각났다고, 자기가 뭘 잃어버렸는지 이제야 생각났다고 말하면서요. 그런데 그 말을 뱉어놓고 나서야 한규림은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때다른 모양이었습니다. 눈물이 채 마르지도 않은 얼굴로 한 발짝 물러서더니 방금 한 말은 못 들은 걸로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술이 덜 깨서 그런 거라고, 요즘 잠을 못 자서 정신이 없다고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김무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붙잡아야 하는지 놓아줘야 하는지조차 판단이 서지 않았거든요. 8년 전 자신을 버리고 떠난 여자가 지금 자기 앞에서 자기를 잃어버렸다고 울고 있는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던 겁니다. 그렇게 망설이는 사이 한규림은 등을 돌렸고 김무진은 그 뒷모습이 골목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무진은 그날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머릿속에서 8년 전 그 겨울이 계속 되감기처럼 돌아갔거든요. 공사장에서 다쳐 병원에 누워있던 자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긴 한규림. 그때 누나 김윤진이 병실로 찾아와 들려준 그 녹음 파일. 한규림의 목소리가 분명했습니다. 1억이면 정리하겠다고, 무진이랑 정리해 줄 테니 돈을 달라고 하던 그 목소리요. 김무진은 그 목소리를 듣고 무너졌고 그 뒤로 8년 동안 한규림을 세상에서 제일 계산 빠른 사람으로 기억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미워하는 게 그리워하는 것보다 훨씬 견디기 쉬웠으니까요. 그런데 그 전제가 통째로 무너져버린 겁니다. 한규림은 그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받기는커녕 손도 대지 않고 그냥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김무진의 집안 사람들 앞에서 뽀뺨 소리를 들으면서도 단 한마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김무진이 다친 게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고 자기가 곁에 있는 한 김무진의 인생이 대속 망가질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김무진은 김윤진을 찾아갔습니다. 김윤진은 동생의 얼굴을 보자마자 상황을 눈치챈 것 같았는데요. 어젯밤 이미 한바탕 뒤집어 놓고 간 동생이 또 왔다는 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김무진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그 녹음 누나 혼자 받은 거냐고요. 김윤진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대답하는 속도가 너무 빨랐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문장을 읽는 것처럼요. 김무진은 그 어색함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물었습니다. 누나가 규림이를 만나러 갔을 때 그 자리에 정말 누나 혼자였느냐고요. 김윤진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김무진은 분명히 봤습니다. 김윤진은 커피잔을 들었다가 마시지도 않고 그대로 내려놓았고 그러고 나서야 혼자였다고 다시 한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김무진은 이미 알아버렸습니다. 그 자리에 누나 말고 한 사람이 더 있었다는 거려. 문제는 그게 누구냐는 겁니다. 김무진은 당연히 어머니 홍옥선을 떠올렸습니다. 8년 전 그 누구보다 격렬하게 반대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곧장 어머니에게로 갔습니다. 홍옥선은 아들의 추궁 앞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기가 뭘 잘못했느냐고. 아들이 다 죽어가는데 그 여자 하나 떼어내는 게 그렇게 큰 죄냐고 되물었거든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홍옥선도 그 녹음 파일의 존재를 알고는 있었지만 정확한 내용까지는 모르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김무진이 규림이가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하자 홍옥선의 표정이 아주 잠깐 이상하게 굳었거든요. 마치 자기가 알고 있던 이야기와 뭔가 어긋난다는 걸 그제야 눈치챈 사람처럼요. 김무진이 나가고 난 뒤 홍옥선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들었는데요. 화면에는 이미 통화 기록이 하나 떠 있었습니다. 아들이 오기 30분 전 김윤진이 걸어온 전화였습니다. 사실 김무진이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속았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그 거짓말을 너무 쉽게 믿어버렸다는 사실이었지요. 녹음 파일 하나에 3년을 통째로 부정했으니까요. 정말로 한규림을 알았다면 단 한 번이라도 직접 찾아가서 물어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김무진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확인하는 게 무서웠거든요. 사실이면 더 아플 테니까 차라리 사실이라고 믿어버리는 쪽을 택한 겁니다. 그게 28 김무진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고 해도 36의 김무진은 그 최선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무진은 요즘 잠들기 전마다 같은 질문을 반복하게 됐습니다. 그때 내가 병원 침대에서 일어나 그 애를 찾아 나섰더라면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하는 질문이요. 답이 없는 질문이라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한편 김무진의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챈 사람은 장서연이었습니다. 장서연은 예민한 사람입니다. 예민하다는 걸 티내지 않으려고 애쓸 뿐이지요. 요 며칠 김무진은 밥을 먹다가도 멍하니 창밖을 봤고 장서연이 2번쯤 불러야 겨우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안하다는 말은 꼬박꼬박 했는데요. 장서연이 견디기 힘들었던 건 그 부분이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잘못한 게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장서연은 물었습니다. 그 사람 만났느냐고요. 이름도 대지 않았는데 김무진은 곧바로 알아들었고 그게 대답이 되어버렸습니다. 김무진은 우연히 마주쳤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진실도 아니었지요. 장서연은 그 애매한 대답 앞에서 웃었습니다. 알겠다고 물어본 내가 잘못이라고. 앞으로는 안 묻겠다고요. 그런데 이 순간이 장서연에게는 두고두고 후회로 남게 됩니다. 여기서 한번 제대로 싸웠더라면, 아니면 여기서 그냥 손을 놓았더라면 훨씬 덜 아팠을 텐데요. 장서연은 하필 가장 사람 좋은 선택을 해버렸습니다. 모른 척하고 옆에 있어 주는 쪽으려. 사랑은 기다려주는 거라고 배운 사람이 할 법한 선택이었지만 앞으로 이 드라마에서 가장 크게 다치는 사람이 장서연이 될 거라는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한번 크게 꺾입니다. 바로 고윤희 때문이었습니다. 고윤희는 며칠째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김무진에게 꽃뱀을 만났느냐고 나를 세웠던 그날 이후로요. 남의 집 사정에 그렇게까지 말할 자격이 자기한테 있었나 싶었던 겁니다. 게다가 김무진이 그 여자를 두둔하면서 했던 말이 대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자기와는 비교도 안 되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했던 그 말이요. 그래서 고윤희는 장서연에게 넌지시 물었습니다. 무진이 옛날에 만났다는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느냐고요. 장서연은 별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자기도 이름밖에는 모른다고요. 그러면서 그 이름을 말했습니다. 한규림. 고윤희의 손에서 그릇이 미끄러졌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이 이 드라마에서 가장 잔인한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윤희는 17년 전 새아이를 두고 그 집을 나온 사람이거든요. 큰딸 한규림에게는 같이 가겠느냐고 물어볼 생각조차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 아이가 남아서 동생들의 엄마 노릇을 해야 한다는 걸 어른들 모두가 당연하게 여겼으니까요. 그런 사람이 방금 그 딸을 꽃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도 딸이 사랑했던 남자 앞에서요. 고윤희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산이 계속 돌아갔거든요. 8년 전이면 규림이가 25이었을 겁니다. 그 나이면 한창 예뻤을 때인데 그 애가 그 집에서 무슨 소리를 들었을지, 무슨 취급을 받았을지 상상하기가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그 상상 끝에는 반드시 같은 결론이 붙었습니다. 내가 거기 없어서 그렇게 됐다는 결론이요. 장훈태는 아내의 이상함을 눈치챘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묻자 고윤희는
아무 일도 아니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남편의 손을 아주 오래 잡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곧 아주 미안한 일이 생길 거라는 걸 예감한 사람처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드라마의 판은 이렇게 짜여 있는 겁니다. 김무진은 한규림의 옛 연인이고 지금은 장서연의 남자친구입니다. 장서연의 새엄마는 고윤희이고 고윤희는 한규림의 친엄마입니다. 이 관계도를 온전히 알고 있는 사람은 지금 이 드라마에 단 한 명, 고윤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고윤희는 이 사실을 말할 수도 안 말할 수도 없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한편 한규림 쪽도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조홍식은 며칠째 한규림의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한규림이 찾아와서 꺼낸 말은 조홍식이 기대했던 말이 아니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자기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다고, 조금만 더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거든요. 조홍식은 웃었습니다. 억지로요. 그러고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기다리는 건 자기가 제일 잘하는 일이라고요. 하지만 돌아서는 조홍식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걷혔습니다. 조홍식도 바보가 아니거든요. 며칠 전 김무진을 찾아가 규림이와 사귀어도 되겠냐고 물었을 때 다시 만날 일 없다고 잘라 말하던 그 남자의 표정을 조홍식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정리한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정리하려고 애쓰는 사람의 얼굴이었지요. 박수남은 아들의 표정만 보고도 상황을 다 읽어냈습니다. 그러고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국수를 한 그릇 말아 아들 앞에 놓아줬는데요. 조홍식이 국수를 먹다 말고 고개를 푹 숙이자 박수남은 아들의 등을 툭툭 두드려주기만 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눈물 흘리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홍옥선과 한석중은 그날 이후로 묘하게 자꾸 마주쳤습니다. 국수집에서 한바탕 주민등록증까지 꺼내가며 싸운 사이인데도 말이지요. 한석중은 홍옥선이 2살 위라는 걸 알고 난 뒤부터 은근히 누님 소리를 붙였고 홍옥선은 그때마다 됐다고 손사래를 치면서도 싫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가 누구인지 아직 모릅니다. 홍옥선은 자기가 그렇게 반대했던 그 여자의 아버지 앞에서 자식 흉을 보고 있다는 걸 모르고 한석중은 자기 딸을 꽃뱀이라고 불렀던 그 집 어머니에게 국수를 얻어먹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 시청자만 아는 이 아이러니가 나중에 두 사람이 진실을 알게 되는 순간 얼마나 큰 파장이 될지 벌써부터 짐작이 가시죠? 한규영 쪽도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가족을 숨긴 채 준비를 이어가던 한규영은 언니, 한규림이 요즘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고도 모른 척했습니다. 지금 언니 문제까지 떠안았다가는 자기 결혼이 통째로 흔들릴 것 같았거든요.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8년 전에도 언니는 아무 말 없이 혼자 다 감당하고 사라졌었는데 자기는 그때도 아무것도 묻지 않았으니까요. 한교는 여전히 권이나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자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 앞에서 아는 척하는 게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알면서도요. 이 남매들은 참 비슷합니다. 하고 싶은 말을 끝까지 삼키는 것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요. 아마 그건 어릴 때 엄마가 사라진 집에서 살아남기 위해 배운 습관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한결이 있습니다. 한결은 요즘 부쩍 김무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가 술 마신 날 데려다 준 사람이 그 아저씨였다는 걸 알고 난 뒤부터요. 아이는 아이 나름의 방식으로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왜 그 아저씨 이야기만 나오면 목소리가 달라지는지, 왜 그 아저씨는 자기를 볼 때마다 이상한 눈으로 보는지 궁금했던 겁니다. 그래서 한결은 물었습니다. 엄마, 그 아저씨랑 옛날에 사귀었어? 라고요. 한규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라고 하기엔 이미 늦었고, 맞다고 하기엔 그 다음 질문이 무서웠거든요. 그 다음 질문은 뻔했으니까요. 그럼 왜 헤어졌어? 일 겁니다. 그리고 그 질문 뒤에는
한규림이 8년 동안 아무에게도 하지 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날 밤 한규림은 잠든 한결의 얼굴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면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는데요. 미안하다고, 엄마가 미안하다고요. 그 미안함이 어디서 오는 건지 드라마는 아직 정확히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야기의 마지막은 다시 김무진에게로 돌아옵니다. 김무진은 결국 한규림을 찾아갔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하려고요. 8년 동안 오해해서 미안하다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내가 나를 버렸다고 생각해서 미안하다고, 그 말 한마디만 하면 조금은 숨이 쉬어질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한규림은 그 말을 시작하기도 전에 김무진의 말을 끊었습니다. 이제 우리 진짜 남남으로 지내요. 김무진은 굳었습니다. 한규림은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8년 전에 헤어진 사람들이 지금 와서 무슨 말을 더 하겠느냐고요. 김무진 씨한테는 여자친구가 있고 자기한테는 아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까지 하자고요. 그건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방어였지요. 한규림은 김무진이 진실을 알아버렸다는 걸 이미 눈치채고 있었고, 그 진실이 김무진의 인생을 또 한 번 흔들어 놓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8년 전에 자기 때문에 한 남자의 인생이 어떻게 됐는지를 봐버린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한규림에게 사랑은 이제 다가가는 게 아니라 물러서는 방식으로만 표현되는 감정이 되어버린 겁니다. 김무진은 그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그 시각 김윤지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잔뜩 낮았습니다. 무진이가 눈치챈 것 같아요. 그때 그 자리에 누가 더 있었는지 곧 알아낼 거예요. 그런데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끝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김윤진이 마지막에 덧붙인 한마디가 아주 서늘했는데요. 그때 그 돈 결국 누가 가져갔는지도 밝혀질 거예요. 한규림은 그 1억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건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그런데 김윤진이 준비했던 그 돈은 그럼 어디로 갔을까요? 8년 전 그 자리에서 한규림이 거절하고 돌아선 그 봉투를 누군가는 분명히 챙겨갔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가 밝혀지는 순간 이 드라마의 인물 관계도는 지금과 완전히 다른 모양이 될 예정입니다. 김무진이 8년 만에 되찾고 싶어진 여자와 지금 곁에 두고 있는 여자가 사실은 같은 배에서 나온 자매였다면 이 남자는 도대체 어느 쪽으로 발을 떼야 하는 걸까요? 시작은 고윤이었습니다. 고윤이는 며칠을 앓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넘기지 못했고 장훈태가 병원에 가보자고 해도 괜찮다는 말만 되풀이했지요. 사실 고윤이를 갉아먹고 있던 건 병이 아니라 문장 하나였습니다. 자기 입으로 내뱉은 그 말, 너 꽃뱀 만났니? 하는 그 말이요. 그 말이 자꾸 목구멍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결국 고윤이는 김무진을 따로 불러냈습니다. 김무진은 여자친구의 새어머니가 왜 자기를 조용한 카페로 부르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와 헤어지라는 말이면 어쩌나 싶어 각오까지 했는데요. 그런데 고윤이가 꺼낸 말은 상상 바깥에 있었습니다. 무진 씨가 만났다는 그 사람, 한규림이라고 했지요. 그 애가 내 딸이에요. 김무진은 처음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딸이라니요. 그러다 고윤이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는 걸 보고서야 이 사람이 농담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고윤이는 17년 전 이야기를 처음부터 꺼냈습니다. 남편의 집요한 이혼 요구, 버티다 결국 나올 수밖에 없었던 자기 처지, 둘째, 규영이가 던진 그 말, 막내 규호는 너무 어렸다는 것, 그리고 장녀 규림에게는 같이 가겠느냐고 물어볼 생각조차 못했다는 것까지요. 물어볼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없으면 그 집에서 동생들 밥을 챙길 사람은 규림이밖에 없었으니까요. 김무진은 그 이야기를 듣는 내내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알겠더라고요. 한규림이 왜 그렇게까지 가족을 붙들고 살았는지,
왜 자기 인생을 한 번도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는지요. 그 애는 15살에 엄마 자리를 물려받은 아이였던 겁니다. 아무도 물려주겠다고 말해주지 않은 자리를요. 그런데 김무진이 정말 무너진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고윤이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진 씨, 서연이한테는 아직 말하지 말아 달라고요. 이 부탁이 김무진을 함정에 빠뜨렸습니다. 말하면 장서연이 무너지고 말하지 않으면 자기가 장서연을 속이는 사람이 되니까요. 어느 쪽을 골라도 김무진은 나쁜 사람이 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원래 이럴 때 가장 빠르게 굴러갑니다. 한규림이 친모에 재혼 사실을 알게 된 게 얼마 전이었는데요. 한규림은 그 뒤로 계속 마음이 어지러웠습니다. 궁금해하지 않으려고 애쓸수록 더 궁금해지더라고요. 결국 한규림은 동생 한규영을 붙들고 물었습니다. 엄마가 어디서 뭘 하고 사는지 너는 어디까지 아느냐고요. 한규영은 처음엔 얼버무렸습니다. 그러다 언니의 표정을 보고는 결국 털어놓았습니다. 재혼한 상대가 패션 회사를 하는 사람이라는 것, 딸이 하나 있다는 것, 그 집에서 엄마가 꽤 잘 지내고 있는 것 같더라는 것까지요. 한규림은 웃었습니다.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엄마가 잘 산다니 그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웃고 나서 화장실에 들어가 한참을 나오지 못했습니다. 다행인 게 왜 이렇게 아픈지 스스로도 이해가 안 됐던 겁니다. 사실 한규림은 엄마를 원망해 본 적이 없다고 스스로 믿어왔습니다. 원망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15에 동생 셋을 떠안은 아이한테 원망은 사치였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와서 알겠더라고요. 원망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원망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거라는 거려. 엄마가 나를 두고 간 게 아니라 내가 여기 남아야 했던 거라고. 그렇게 정리해두지 않으면 하루도 버틸 수가 없었던 겁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규림이 그 회사 이름을 검색해봤거든요. 그냥 궁금해서요. 회사 소개 페이지에는 대표 장훈태의 사진이 있었고 그 옆으로 이어진 기사에는 이런 문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딸이자 후계자인 장서연 실장. 장서연. 한규림은 그 이름을 어디서 들었는지 기억해내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조홍식이 지나가듯 말했었거든요. 김무진 씨. 요즘 만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름이 서연이라던가. 여러분, 이 순간의 한규림 심정이 어떨지 상상이 가시나요? 8년 전 자기가 놓아준 남자가 지금 자기 이복동생과 만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하필이면요. 한규림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도망이었습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국수집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손이 되어도 몰랐고 그릇을 2번이나 깨뜨렸습니다. 박수남이 무슨 일 있냐고 물어도 아무 일 없다고만 했지요. 그런 한규림을 지켜보던 사람이 조홍식이었습니다. 조홍식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대인 손에 연고를 발라주고 떼진 그릇을 대신 치웠지요. 그러다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규림아, 나한테는 안 미안해도 된다고요. 나는 그냥 여기 있는 사람이라고요. 한규림은 그 말에 결국 울음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이 조홍식 때문이 아니라는 걸 조홍식도 알고 한규림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서러웠던 겁니다. 이 좋은 사람 앞에서 나는 왜 다른 사람 생각을 하고 있을까 싶어서요. 결국 한규림은 김무진을 찾아갔습니다.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아니라는 말을 듣고 싶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규림이 장서연이라는 이름을 꺼내자마자 김무진의 표정이 굳는 걸 보고 한규림은 물어볼 필요조차 없어졌다는 걸 알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마주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규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잘 됐다고요. 좋은 사람이라고 들었다고요. 목소리가 조금도 떨리지 않아서 김무진은 오히려 그게 더 아팠습니다. 한규림이 이렇게 말하는 법을 어디서 배웠는지 알 것 같았거든요. 8년 동안 이런 문장만 연습하며
살아온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무렵 전혀 다른 자리에서 폭탄이 하나 터졌습니다. 홍옥선과 한석중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은 그날도 국수집에서 만났습니다. 이제는 아예 자리까지 정해놓고 만나는 사이가 됐거든요. 한석중이 누님 하고 부르면 홍옥선이 됐다고 손사래를 치는 그 익숙한 실랑이가 오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한석중이 무심코 딸 자랑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큰딸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아느냐고. 애가 하나 있는데 그것도 혼자 키운다고. 그런데도 아버지한테 싫은 소리 한 번을 안 한다고요. 그러면서 이름을 말했습니다. 우리 규림이가요. 하고요. 홍옥선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한석중은 상대의 표정이 이상해진 걸 눈치채고 왜 그러시냐고 물었습니다. 홍옥선은 대답 대신 되물었습니다. 댁딸이 8년 전에 김무진이라는 남자를 만난 적이 있느냐고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흐르던 공기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한석중은 알고 있었습니다. 딸이 8년 전에 어떤 남자 집안에서 어떤 취급을 받고 왔는지. 딸이 말해주지 않아도 아버지는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집 어머니가 딸을 뭐라고 불렀는지도요. 한석중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우리 애한테 꽃뱀이라고 한 사람이 댁이었느냐고요. 홍옥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동안 이 남자와 웃고 떠들면서 자식 흉을 보고 국수를 나눠 먹었던 그 시간이 통째로 부끄러워졌거든요. 그런데 부끄러움보다 더 무서운 감정이 뒤따라왔습니다. 내가 그때 뭘 한 건지 이제야 사람의 얼굴을 붙여서 보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홍옥선에게 한규림은 그냥 아들, 인생을 망칠 뻔한 여자였지.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 아니었으니까요. 한석중은 끝내 국수값을 계산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홍옥선은 그 자리에 남아 식어버린 국수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이 장면, 웃다가 갑자기 목이 메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날 밤 홍옥선은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8년 전 아들이 병원에 누워있을 때 찍힌 사진들이 들어있었는데요. 그중 한 장에 낯선 여자의 뒷모습이 걸려 있었습니다. 병실 문밖 복도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고만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홍옥선은 그때 그 여자를 쫓아냈던 걸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그날 이후 2번 다시 오지 않았다는 것도요. 홍옥선은 그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이 사람이 그때 병실 안으로 들어왔더라면 우리 무진이는 8년을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됐을 텐데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 문을 막아선 사람이 자기였다는 걸 인정하는 데는 60이 넘은 여자에게도 밤을 통째로 써야 할 만큼의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한편 김무진 쪽에서는 또 다른 실이 풀리고 있었습니다. 한결 때문이었습니다. 김무진은 한결이 자기 아이일 가능성을 몇 번이나 계산해 봤습니다. 그러다 결국 아이의 생일을 알아냈는데요. 계산을 해보니 시기가 맞지 않았습니다. 한규림이 자기 곁을 떠난 시점과 한결이 태어난 시점 사이의 간격이 아무리 어림잡아도 어긋났거든요. 김무진은 그날 밤 술을 마셨습니다. 안도해야 하는데 안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라는 걸 확인했는데 왜 이렇게 허전한지 스스로도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한결의 출생신고가 아이가 태어나고 한참 뒤에야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한규림 같은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성실한 그 사람이 아들 출생신고를 늦게 했다는 게 말이 될까요? 게다가 한규림은 지금껏 단 한 번도 한결의 아버지에 대해 말한 적이 없습니다. 화를 내지도 원망을 하지도 않습니다. 없는 사람 취급을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굽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결이 아프면 한규림은 밤을 새워 간호합니다. 학교 행사가 있으면 국수집 문을 닫고서라도 갑니다. 그런데 아이가 아빠 이야기를 꺼내면 한규림은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아주 잠깐 얼어붙습니다. 그러고는 화제를 돌리지요.
그건 상처받은 사람의 반응이 아닙니다. 들키면 안 되는 걸 가진 사람의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한결의 출생에 얽힌 진실은 아직 절반도 나오지 않은 겁니다. 김무진이 알아낸 건 자기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 하나뿐이고 그보다 훨씬 중요한 질문은 아직 아무도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아이는 누구의 아이냐는 질문이요. 그리고 8년 전 그 자리에 있었던 또 한 사람의 윤곽도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김무진은 8년 전 김윤진이 한규림을 만났다는 그 카페를 찾아갔습니다. 아직도 같은 자리에 있더라고요. 오래 일한 직원이 그때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여자 2명이 앉아 있다가 나중에 1명이 더 왔었다고요. 나중에 온 사람은 아주 어렸다고 했습니다. 학생처럼 보였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먼저 앉아 있던 여자분이랑 나중에 온 어린 여자분이랑 얼굴이 좀 닮았었어요. 김무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한규림과 닮은 어린 여자라면 답은 하나뿐이니까요. 그리고 그날 저녁 한규영은 결혼 준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예단이며 신혼집이며 돈 들어갈 곳이 한둘이 아닌데도 한규영은 이상하리만치 여유가 있었습니다. 언니에게도 아버지에게도 손을 벌리지 않았지요. 오히려 언니가 걱정할까봐 다 알아서 하고 있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 한규영이 요즘 부쩍 잠을 못 잡니다. 밤마다 휴대폰을 들여다보다가 그냥 내려놓기를 반복했는데요. 통화 목록 맨 위에 저장되지 않은 번호 하나가 계속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한규영은 언니에게 아주 뜬금없는 말을 했습니다. 언니, 나 그때 정말 어렸잖아. 하고요. 한규림은 무슨 소리냐고 웃어넘겼지만 한규영은 그 뒤로 한참 언니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사과하고 싶은데 무엇을 사과해야 하는지 말할 용기는 없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한교호 쪽도 여전히 아팠습니다. 권인아는 한교호를 기억하지 못했고 한교호는 그 앞에서 처음 만난 사람처럼 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권인아가 한교호를 빤히 보다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 혹시 전에 만난 적 있어요? 하고요. 한교호는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고는 돌아서서 한참을 걸었습니다. 이 남매들은 정말 지독하게 닮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하고 싶은 말을 삼키는 것으로 사랑을 증명하려 드는 그 방식이요. 이야기의 마지막은 다시 김무진과 장서연입니다. 장서연은 그날 김무진을 찾아갔습니다. 며칠째 연락이 뜸한 게 마음에 걸렸거든요. 사무실 문 앞에 섰을 때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무진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 더는 못하겠습니다. 서연이한테 언제까지 숨겨야 합니까? 규림이가 서연이 언니라는 걸 언제까지요? 장서연의 손이 문고리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장서연은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의 옛 연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기 새엄마가 무엇을 숨기고 살았는지를 동시에 알아버렸습니다. 하필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요. 보통 사람이라면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 따졌을 겁니다. 나한테 왜 말 안 했느냐고, 나를 뭐로 보고 이러느냐고요. 그게 자연스러운 반응이니까요. 그런데 장서연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섰습니다. 주차장까지 내려온 장서연은 차 안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차분한 얼굴로 뭔가를 계산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장서연인데요. 8년 전 일로 좀 여쭤볼 게 있어서요. 여러분, 여기서 이상하지 않으세요? 장서연은 방금 처음 알게 된 사람입니다. 김무진의 옛 연인이 한규림이라는 것도, 그 사람이 자기 언니라는 것도 오늘 문 앞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8년 전 일을 물어보려고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물어볼 상대가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다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장서연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걸 알고 있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어쩌면 처음부터요.
한규림이 8년 동안 세상 누구에게도 하지 않은 그 한마디를 끝내 꺼냈을 때 김무진은 자기가 지금껏 잃어버렸다고 믿었던 게 사랑이 아니라 아들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먼저 장서연 이야기부터 해야겠습니다. 문 앞에서 모든 걸 들어버린 그날 밤. 장서연은 왜 문을 열지 않았을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장서연은 김무진을 8년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김무진이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알고 있었지요. 아버지 장훈태의 회사와 김무진의 집안은 오래전부터 거래가 있었고 8년 전 그 집 막내 아들이 공사장에서 크게 다쳤다는 이야기, 만나던 여자가 돈을 요구하고 사라졌다는 이야기가 어른들 입을 통해 흘러다녔거든요. 20몇 살의 장서연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그 남자를 딱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그 남자를 실제로 만났을 때 장서연은 모른 척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 척했지요. 알고 있다고 말하면 그 사람이 도망갈 것 같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장서연은 거짓말을 한 적은 없지만 처음부터 아주 많은 걸 알고 시작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 여자가 돈을 요구했다는 그 소문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채로요. 아니, 어쩌면 해봤을 겁니다. 해보고도 확인하지 않은 쪽에 가깝겠지요. 확인해버리면 자기가 옆에 있을 명분이 사라지니까요. 그래서 장서연은 문을 열 수 없었습니다. 따질 자격이 없다는 걸 그 순간 스스로 인정해버린 겁니다. 며칠 뒤 장서연은 김무진을 만나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김무진이 미안하다고 하자 장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한 건 자기라고요.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길 바랐어요. 그래야 내가 무진 씨 옆에 있어도 되니까요. 그 말을 하는 장서연의 눈이 아주 오래 젖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이 드라마에서 가장 어른스러운 이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장서연은 끝까지 남 탓을 하지 않았거든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정확히 알고 그걸 말로 꺼내고 그리고 물러섰습니다. 그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사랑이었던 겁니다. 장서연은 그 뒤로 아버지 회사 일에 파묻혀 지냈습니다. 고윤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붙이려 하면 웃으면서 괜찮다고 했지요. 새엄마가 자기한테 미안해할 일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장서연은 고윤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때문에 딸한테 못 가시면 안 된다고요. 이 사람은 끝까지 남을 먼저 생각하는 방식으로 자기 상처를 처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장훈태는 그런 딸을 보며 아무 말도 못하고 극만 쓰러졌습니다. 아내와 딸 앞에서만 주접을 떨던 그 다정한 남자가 정작 가장 필요한 순간에는 해줄 수 있는 게 그것뿐이었거든요. 이제 8년 전 카페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김무진이 알아낸 그 어린 여자, 한규림과 얼굴이 닮았다던 그 사람은 한규영이었습니다. 8년 전 한규영은 24이었습니다. 아버지 한석중의 빚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있었고 집에는 매일같이 독촉 전화가 걸려왔지요. 언니 한규림은 그 와중에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새벽에 나가서 밤에 들어왔습니다. 그날 한규영은 언니를 뒤따라갔습니다. 언니가 부잣집 여자를 만나러 간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카페 구석에 앉아 다 들었습니다. 언니가 어떤 소리를 듣는지, 언니가 어떻게 대답하는지를요. 한규림은 돈을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사라지겠다고요. 그리고 봉투를 그대로 두고 나갔습니다. 한규영은 언니가 나간 뒤 그 자리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봉투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에서 한규영을 마냥 미워할 수만은 없더라고요. 24짜리가 집으로 걸려오는 독촉 전화를 매일 받고 있었으니까요. 그렇다고 잘한 일이 되는 것도 아니지요. 한규영은 그 돈으로 아버지의 급한 빚을 막았고 남은 돈으로 자기 앞길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8년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잔인한 건 그 다음입니다. 김윤진 쪽에서는 봉투가 사라졌으니 한규림이 돈을 받고 떠났다고 결론을 냈고 그 결론이 김무진에게 그대로 전달됐습니다. 그러니까 김무진이 8년 동안 믿어온 그 거짓말은 한규영의 손끝에서 완성된 셈이었습니다. 진실이 드러나던 날 한규영은 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그냥 울기만 했지요. 그런데 한규림은 동생을 때리지도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 그때 얼마나 무서웠니? 하고요. 한규영은 그 말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8년 동안 자기를 갉아먹던 죄책감을 언니가 한 문장으로 풀어줘 버렸으니까요. 그리고 동시에 그 한 문장 때문에 앞으로 평생 언니에게 갚아야 할 빚이 생겨버렸습니다. 한석중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빚 때문에 큰딸이 그 소리를 들었고 둘째 딸이 그 돈에 손을 댔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그날 밤 한석중은 오래된 통장을 꺼내놓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이제야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찾아보려는 것처럼요. 김윤진도 그제야 자기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알게 됐습니다. 김윤진은 자기 딴에는 동생을 지킨 거라고 믿어왔거든요. 봉투가 사라진 걸 확인하고 안도했던 그 순간 사실 자기가 확인하고 싶었던 건 진실이 아니라 명분이었다는 걸 8년이 지나서야 인정하게 된 겁니다. 김윤진은 한규림을 찾아가 사과했습니다. 한규림은 받지 않았습니다. 사과는 받는 사람 마음이니까요. 다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저한테 그러셨던 건 용서 못하겠는데 무진 씨 지키려고 하셨던 마음은 알겠다고요. 그 두 문장 사이에서 김윤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한결 이야기입니다. 김무진이 계산했던 그 날짜. 아무리 맞춰봐도 어긋났던 그 시기 말인데요. 그 계산이 틀렸던 이유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한결의 진짜 생일이 서류상의 생일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한규림은 한결을 낳고도 한참 동안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몸이 회복되지 않아서였고 그보다는 이 아이를 어떻게 지켜야 할지 몰라서였습니다. 그러다 마음을 굳히고 신고를 하러 갔을 때 한규림은 아이가 태어난 날을 사실대로 적지 않았습니다. 몇 달을 미뤄서 적었습니다. 왜냐고요? 누군가 날짜를 세어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한결은 김무진의 아들이 맞습니다. 한규림이 김무진을 떠날 때 이미 아이가 생긴 뒤였습니다. 그런데 한규림은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김무진이 돌아올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리고 돌아오면 그 집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알았습니다. 아이 하나 때문에 그 남자가 가족과 완전히 갈라서고 자칫 몸으로 또 어딘가에 매달려야 하고 결국 자기를 원망하게 될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한규림은 아이를 혼자 낳았습니다. 그리고 8년 동안 누가 물어도 같은 대답만 했습니다. 김무진 씨랑은 아무 상관없는 내 아들이라고요. 그 말을 할 때마다 한규림이 무엇을 삼켜야 했을지 저는 감히 짐작도 못하겠습니다. 진실이 드러난 건 아주 사소한 계기였습니다. 한결이 열이 심하게 나서 병원에 갔고 김무진이 마침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서류를 대신 작성하다가 김무진은 아이의 기록을 봤습니다. 그리고 접수간호사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를 들었습니다. 어머, 우리 병원에서 태어났었네요. 하고요. 김무진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8년 전 자기가 누워있던 그 병원이었으니까요. 한규림이 달려왔을 때 김무진은 딱 한 가지만 물었습니다. 규림아, 나 그때 그 병원에 있었지. 하고요. 한규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하지 못하는 게 대답이었습니다. 김무진은 그날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8년 전 자기가 병실에 누워있는 동안 같은 건물 어딘가에서 한규림이 혼자 아이를 낳고 있었다는 사실이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자기는 그 시간에 그 여자를 미워하고 있었다는 것도요. 한규림은
김무진을 붙들고 사과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알려야 했는데 무서웠다고요. 그런데 김무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미안할 게 아니라 내가 못 지킨 거야. 그날 이후 김무진은 한결의 앞에서 아주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당장 달려가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이한테는 아이의 속도가 있으니까요. 대신 김무진은 매일 국수집에 갔습니다. 한결의 숙제를 봐주고 학교 준비물을 챙기고 아프면 밤새 옆에 있었습니다. 8년치를 한꺼번에 갚을 방법은 없으니까 하루치씩 갚기로 한 겁니다. 이제 홍옥선 차례입니다. 홍옥선은 손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한동안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자기가 지난 8년 동안 무슨 짓을 했는지 마주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그 침묵을 깨뜨린 게 한결이었습니다. 한결이 어느 날 홍옥선 앞에 서서 이렇게 물었거든요. 할머니, 우리 엄마 미워하세요? 하고요. 8살짜리 앞에서 홍옥선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사실대로 말할 수도 없었지요. 그래서 결국 아무 대답도 못하고 아이를 끌어안고 울어버렸습니다. 이 장면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같이 우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옥선은 국수집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한석중 앞에 앉아 국수를 시켰고 한석중은 말없이 국수를 내줬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홍옥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국수가 참 맛있다고요. 한석중은 대답 대신 김치 한 접시를 더 놓아줬습니다. 여러분, 이 나이대 사람들의 화해는 원래 이렇더라고요. 미안하다는 말은 끝까지 안 나옵니다. 대신 국수 한 그릇과 김치 한 접시로 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게 다 전달됩니다. 그리고 김무진은 결국 집안 회사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김무진이 한규림에게 돌아가는 방식이 그냥 다시 사귀는 것이었다면 시청자들이 납득하지 못했을 겁니다. 8년 전에 못 지킨 사람이 지금 와서 똑같은 조건으로 돌아온다면 똑같은 일이 반복될 테니까요. 그래서 김무진은 자기 몫으로 되어 있던 것들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홍옥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니가 저를 흔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게 하겠다고요. 그 말을 하고 나오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홍옥선은 비로소 자기가 정말로 아들을 잃을 뻔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마지막은 고윤희와 한규림입니다. 고윤희는 몇 번이나 국수집 앞까지 왔다가 돌아갔습니다. 무슨 얼굴로 들어가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러다 어느 비 오는 날 결국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한규림은 고개를 들었고 두 사람은 17년 만에 마주 봤습니다. 고유희는 준비해온 말이 아주 많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변명, 그동안의 사정 다 준비해뒀지요. 그런데 딸의 얼굴을 보는 순간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15이던 아이가 33이 되어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었으니까요. 먼저 입을 연 건 한규림이었습니다. 식사하시고 가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원망도 반가움도 없이 그냥 손님한테 하듯이요. 고윤희는 그 자리에 앉아 국수를 먹었고 먹는 내내 눈물을 떨어뜨렸습니다. 한규림은 그걸 보면서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국물을 한 번 더 채워줬습니다. 용서라고 부르기엔 이르고 거절이라고 하기엔 너무 따뜻한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이 모녀에게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는 그 시간을 억지로 앞당기지 않는 쪽을 택했습니다. 한규림에게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진실이 다 밝혀졌다고 해서 8년이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한규림은 그동안 자기 감정을 꺼내는 법을 완전히 잊고 살았습니다. 좋아한다는 말도, 힘들다는 말도, 보고 싶다는 말도 전부 삼키는 게 습관이 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다시 누군가를 받아들이려면
말하는 법부터 처음부터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재회는 아주 느리게 진행됐습니다. 김무진은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8년 전에 급하게 굴다가 무엇을 잃었는지 아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렇게 계절이 한번 바뀌었습니다. 김무진과 한규림은 다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거창한 재회는 없었습니다. 김무진이 국수집 문을 열고 들어와 한 그릇 달라고 하고 한규림이 국수를 내주는 그런 날들이 쌓였을 뿐이지요. 조홍식은 두 사람을 보고 한참 웃다가 등을 돌려 눈물을 훔쳤고 박수남은 그런 아들의 등을 또 한 번 두드려줬습니다. 한규영은 결혼식을 미뤘습니다. 그리고 예비 신랑에게 자기 가족을 전부 소개했습니다. 처음으로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요. 한규와 권인아는 여전히 제자리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권인아가 한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꾸 어떤 사람이 꿈에 나오는데 얼굴이 안 보인다고요. 한규는 대답 대신 웃었습니다. 이 두 사람 이야기는 아직 시작도 안 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입니다. 한결이 김무진과 나란히 걸어가다가 문득 멈춰 섰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들고 물었습니다. 아저씨, 내가 아저씨한테 뭐라고 부르면 좋겠어요? 김무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막혀서요. 대신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주 꽉이요. 사랑은 늘 늦게 옵니다. 제때 왔더라면 훨씬 덜 아팠을 텐데. 꼭 다 잃고 난 다음에야 문을 두드리지요. 그런데 이 드라마의 제목이 왜 사랑이 온다인지 저는 이 장면에서 알 것 같았습니다. 늦게라도 오긴 온다는 뜻이었던 겁니다. 물론 아직 남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결이 언젠가 자기 생일이 왜 2개인지 묻는 날이 올 테고 그날 한규림이 뭐라고 대답할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